좁은 도로의 폐단, 취약해진 토목기술. 고려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운송은 육로가 아닌 수로를 통한 방법으로 일대 전환된다. 여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1. 국토의 70%가 산지인 점. 우리나라의 지형은 평지라고 해도 언덕이 많고 군데군데 하천도 많은 지형이라서 수레가 다니기가 너무 힘듦. 2. 논농사 위주라는 점. 논은 물을 가둬두기 때문에 논두렁이 논바닥보다 높기 마련인데 논두렁 위에서 수레를 끌다가 논바닥에 빠지게 되면 가축도 다치고 논에 들어가 수레를 꺼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수레 사용이 힘들어짐. 그럼 길을 넓히면 될 것 아닌가. 3. 삼면이 바다라는 점. 천혜의 자연 조건을 이용하면 굳이 힘들게 가축과 수레를 이용하지 않아도 됨. 배가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들로 육로가 아닌 수로를 택했다. 하지만 수로의 발달은 육로의 퇴보를 불러일으켰고 나아가 기술적 퇴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조선의 기술적 낙후함은 삼국시대와 비교해보면 극명해진다. 서기 428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서는 총 길이 375m, 폭 9m의 다리를 대동강에 설치했다. 760년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는 길이 60m, 폭 13m 규모의 다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큰 다리가 고대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던 이유는 폭 1.7m의 수레가 동시에 3-4대씩 지나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수레가 다닐 것이 아니라면 굳이 다리의 폭을 넓게 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수레 사용이 거의 없던 조선시대에는 다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큰 강을 건너려면 임시로 배다리를 만들어 사용하곤 했었다. 물론 한 강의 강폭이 700에서 800m 정도로 매우 넓기 때문에 다리를 놓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웠다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여름철 장마의 피해가 커서 홍수가 날 경우 다리가 떠내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조선시대 가장 큰 규모의 다리라고 해봤자 청계천의 광교, 수표교 등으로 길이가 불과 20m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마다 조선에 다리가 별로 없고 그나마 있는 것조차 너무 약해서 물자 운송이 어렵다고 불만을 늘어놓기도 했었다. 조선보다 1000년 이전의 고구려가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들고 신라 역시 튼튼한 돌다리를 만들었던 것과 비교해본다면 조선의 다리 건설 기술은 분명히 퇴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조선의 기후 넓은 강폭만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보다 주요한 원인은 조선에서는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수레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만약 조선이 상업이 발달하고 물자 유통이 육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강폭이 넓은 한강이라도 해도 교각을 튼튼히 세우려는 노력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좁은 도로의 피해단. 조선시대에도 사람이 타고 다니던 수레는 있었다. 정말? 초원이라고 하여 바퀴 하나 달린 외바퀴 가마가 그것이다. 과학이 나름 흥성하던 세종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초원을 탄 관료는 좌석이 높게 올라선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의를 압도하였으므로 당시에는 대단한 위세를 상징했다. 때문에 2품 이상의 고위직 관리가 아니면 감히 탈 수가 없었다. 물론 서스펜션 따윈 없다. 중국 사신들도 저마다 신기하다며 한 번씩 타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씩 태워주기도 했다. 특이한 점은 바퀴가 하나인데 이는 조선의 좁은 도로를 다니기 위한 묘책이었다. 폭이 좁아서 가마와 같이 논두렁길도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폭을 좁힌 대신에 수레의 길이가 길었고 외바퀴 위에 높다란 좌석을 설치해서 탑승자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게 중간에 붙잡아주는 수행원도 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이 수레를 끌려면 기본적으로 총 5명의 일꾼이나 필요했다. 때문에 조선의 실학자 박재관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자고로 수레란 한 대에 5명을 태우려고 만든 것이다. 하지만 조선의 수레는 5명이 1명을 태운다. 어찌 보면 비효율성의 극치였다. 게다가 바퀴가 하나인 까닭에 심하게 덜거덕거려서 턱을 떨다가 혀를 씹는 일도 종종 있었다. 박제가는 이렇게 묘사했다. 조선의 수레는 마치 사다리로 지붕에 오른 듯하여 그 모습을 보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다. 불편한 점은 또 있었으니 도로가 좁은 탓에 골목길을 지나가다가도 자칫 방심하면 추녀 끝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집에 들어갈 때 대문 위쪽에 이마를 부딪히기도 했다는 점이다. 뜨아. 이렇듯 수레 하나를 보더라도 좁은 도로의 폐단은 심각했다. 한편 수레를 사용하지 않아 도로가 좁아졌지만 역으로 도로가 좁아서 더욱 수레 사용을 꺼리게 한 점도 있었으니 이는 곧 대형 가축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조선의 말은 수레를 끌 정도로 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저 사람 하나 태울 정도면 좋겠다. 때문에 품종 개량에 대한 노력의 결핍으로 조선의 말은 좀처럼 크지 못했다. 물론 저 사진은 말들이 아니고 나귀나 노새다. 수레가 발달했던 고대 중국이나 로마 시대에는 육종이나 품종 개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음. 그런가 하면 좁은 도로 탓에 도시의 위생은 매우 불결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이 크지만 좁은 도로를 하나 두고 집들마다 서로 오물을 무단 투기했으니 그 불결함이 더욱 두드러졌던 것이다. 박제가는 이렇게 한탄했다. 도성의 물맛이 짠 것은 함부로 내다버리는 똥오줌 때문이다. 19세기 말 영국인 비숍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서울의 골목길마다 초록색 점액질의 오물이 고여 있어서 거리마다 지독한 냄새가 났다. 영국인 여행가 세비지 랜도 역시 이렇게 표현했다. 서울에 도착하니 여름에는 비덕택에 오물이 씻겨 내려가 지낼만 하고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괜찮았지만 봄철에는 얼었던 오물들이 풀리면서 풍기는 냄새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차라리 내 코가 없어졌으면 했다. 여기에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까닭에 전염병이나 화재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그 피해는 훨씬 심각해졌다. 오죽했으면 임금은 도성에서 조그만 초가집 하나에 불이 났을 때도 반드시 보고를 드려야만 할 정도로 화재 사건을 심각하게 여겼다. 한 채가 타면 수백 채가 덩달아 타버린 경우가 많았으니